팀장님을 위한 면담 도우미. 일이 시작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역량을 나는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량을 표현하고 있는지 자가 진단을 시작해서 진단 결과에 따라서 리더분들이 실제로 시나리오 면담 채팅을 한다든지 챗봇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서버 시스템화 되어 있다. 벨로너 컨설팅이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투게더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네,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 외에도 열심히 유망 창업팀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사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창업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우리 벨론업 컨설팅의 이혜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벨론업 컨설팅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벨론업 컨설팅의 이혜원입니다. 네, 저희 벨론업 컨설팅은 역량을 중심으로 커리어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캡이라는 커리어 역량 진단 서비스를 기반으로 캡팀이 되는 우리의 캡틴을 위한 캡팀이라는 서비스로 역량을 중심으로 커리어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컨설팅 회사군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로 이제 뭔가 뭐 직무와 관련된 네. 뭐 커리어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네. 네. 그 컨설팅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뭐 중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점 네. 뭐가 있을까요? 저희 컨설팅 회사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네네. 역량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역량을 중심으로 커리어의 가치를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컨설팅의 서비스는 역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인사팀에 있으면서 네네. 역량은 늘 일을 끝나고 나서 네네. 평가를 받을 때만 내 네. 역량이 어떤 게 잘했고 어떤 걸 부족하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벨로넌 컨설팅에서 진행하는 역량 진단은 일이 시작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역량을 나는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지, 네네. 어떤 역량을 표현하고 있는지 네.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자가 진단을 시작해서 네. 저희는 진단이 끝이 아니라 진단을 시작을 통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 네. 가이드를 해드린다는 게 다른 컨설팅 회사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단이라고 하면은 사후적으로 진단을 한다. 네, 보통은 평가의 의미로 평가의 진단을 의미로 많이 하죠. 쓰이고 네. 있는데 저희들은 사전 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네. 보면은 내가 이런 업무에 투입이 될 때 네. 나는 이런 업무를 뭐 어떻게 네. 하고 하는 거를 네. 본인이 일단 먼저 자가 진단으로. 하는 네. 거다. 네.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일의 순서가 달라질 것 같은데 뭐가 네. 바뀌는 게 있는 겁니까? 물론 일에 대한 순서는 회사에서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롤을 맡아야 되는지 역할에 대한 부분은 명확합니다. 네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많은 구성원들과 리더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네네. 일을 내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와 네.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는 오히려 스스로 자가 진단을 먼저 한 이후에 네네. 내가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걸 팀 안에서 또 메꿀 수 있다라는 네. 거를 확인했었을 때 네네. 실제로 그 효과가 더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벨로넌 컨설팅이 제공하는 아까 뭐 네. 캡팀, 진단, 진단 캡 이런 거에 진단,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기 전에 네. 일단 대표님의 개인에 대해서 네. 일단 벨로넌 컨설팅은 언제 만든 회사입니까? 저희가 만들어진 지는 2022년에 네네. 만들어졌고요. 네네.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로 이제 경기 창조센터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전에는 대표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중소기업 HR 담당자로 네. 이제 10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이 되면서 네네. 이제 오히려 창업을 네,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육아 하시는 네. 동안 네. 그러니까 한창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육아 때문에 네, 네. 경력이 중단이 되셨군요. 네. 단절이 되셨군요. 네, 그럼 맞습니다. 그때
뭔가 네. 일을 다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셨던 거가 보죠. 네, 그때는 이제 일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무 공간이나 이제 네네. 정기적으로 나와야 하는 그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한계가 네.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지속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네. 창업에 이르게 되신 거군요. 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창업이 네. 가장 나한테는 적합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네. 상황에서 네. 그리고 어. 그때 당시에는 사실 10년차 정도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구글 캠퍼스 포럼이라는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 교육을 들으면서 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치가 어느 정도 창업이라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소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 7월 네. 네, 네. 뭐 어떻게 보면 창업을 네. 본격적으로 하신 거고 네, 네, 지금 보면 맞습니다. 3년이 그러면 이제 지났네요. 네, 이제 지난달에 딱 3년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창업한 이후에 네. 아까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컨설팅과 관련된 네. 걸 했지만 어떤 3년 동안 어떤 일들을 주로 네. 또 하셨습니까? 우선 사실 컨설팅이라고 해도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마이날자라는 앱 서비스로 먼저 이 진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뭐 맨파워적으로 뭔가 코칭을 한다거나 하는 데는 얘기하셨던 것처럼 물리적인 한계가 어느 정도 한정적인 게 있었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앱이나 웹 이제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앱을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자가 진단의 리포트를 앱으로 바로 확인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부분이 맞는지를 좀 물어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첫 번째 MVP 앱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처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 할 때는 네. 서비스 이름이 마이날자. 네, 그때 네네. 처음에는 네네. 원래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네네. 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 날 위한 자기 개발이라는 컨텐츠를 제가 연재를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의 줄임말로 네. 네, 마이 날자라고 예, 해서 처음에 MVP 앱을 런칭을 굉장히 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셨군요. 네, 이제 노력해 왔습니다. 네,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고. 네. 근데 그걸 하시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벨론업 컨설팅, 네. 벨론업 컨설팅이고 아까 뭐 팀이라는 캡팀이라고 네. 하는. 네. 그러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브랜드 명이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마이날자를 했을 때는 이제 자가 진단이어서 개인 유저분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이날자로 들어왔었던 개인 유저분들 중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자기 팀이나 기업에서 적용하고 싶어 하시는 니즈가 생기면서 네. 네, 앱이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작년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서울에서 이제 수료를 하면서 네. 이제 캡팀이라는 이제 B2B 버전으로 개인 진단 이제 팀에서도 스스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을 리더분들이 보고 팀 안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네. 이제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가 진단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자가 진단을 하면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툴이 있습니까? 네. 120문항 정도의 툴이 있고요. 네네. 그 진단은 7점 척도로 있는 점수 척도도 있고 텍스트 문항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텍스트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역량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총 60개의 역량을 기준으로 진단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60개의 역량은 이제 NCS와 그다음에 기업의 국내 인재상을 기준으로 해서 추출이 됐었던 역량이어서 네. 그 비즈니스 표준 역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이 역량에서 얼마만큼 이 역량을 쓰이고 있는지를 척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진단입니다. 그럼 120문항이 네. 뭐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을 거고. 네, 그렇죠. 그동안에 네. 그러면은 대표님이 뭐 네. 10년간의 뭐 직장 생활 경험 네, 또는 맞습니다. 다른 뭐 네. 이런 진단을 하는 케이스, 어떤 네.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네. 뭐 이런 걸 다 종합을 해서 네.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진단 키트를 네.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캡 진단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이제 민간 자격증, 직무 역량 코치라는 민간 자격증을 모든 컨텐츠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앱이나 웹에서도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호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흔히 말하는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네. 특히 직무 관련 컨설팅이라고 네. 하면은 저희들이 많이 네. 제가 많이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네. 근데 옆에서 들리는 이야기나 이런 걸 보면은
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워크숍 형태로 진행이 된다든지 그렇죠. 뭐 네. 1대1 면담으로 뭔가 맞아요. 진행이 된다든지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도 그런가요? 아니, 저희는 사실 처음에 마이날장 시작했었을 때가 코로나 시기와 이제 맞물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비대면 코칭이 가장 먼저 시초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이후가 이제 3년, 4년 이후에도 조직 문화가 유연근무제나 네네. 실제로 출근해서 하는 형식의 형태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오히려 얘기하셨던 그런 기존의 워크숍이나 강의 형태에서는 분명히 한계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벨로너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그 진단을 외부로 하고 나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리더분들이 실제로 시나리오 면담 채팅을 한다든지 챗봇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서버 시스템화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네. 처음에는 뭐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면담 그러니까 진단 서비스를 네. 제공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업 B2B로 네. 완전히 피벗을 네. 했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데 네. 그러면 기업에서 제일 원하는 지금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네. 고객과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게 네. 뭡니까 구체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었던 조직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저희를 가장 많이 찾는 조직은 이제 스타트업 조직 혹은 네. 이제 TF 조직이라고 해서 네네. 6개월, 1년 등 어느 정도의 딱 목표점이 확실하고 네네. 그 목표점에서 인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나 단합력을 상승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 가장 네네.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팀원들 대상으로 했을 때 자가 진단을 하면서 자기가 이 TF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네네. 그 리더분들은 그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보통 5회에서 6회 정도의 면담을 진행을 해야만 네.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 이제 일에 대한 이야기가 2, 3회 정도에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저희 서비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그런 자가 진단 키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들. 맞습니다. 캡팀이라고 네, 하는.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뭐 우리 팀장님이 됐든 네. 아니면 뭐 TF장이 됐든 아니면 팀원들이 네. 다 자가 진단을 하고 네, 이게 회사의 공식적으로 뭐 결과에 대한 평가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네. 별개의 네네. 그러면은 네. 자기들이 뭘 하고 싶다, 나는 네. 뭘 잘할 수 있다, 나 네.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역량이 네. 120문항으로 딱 정리가 돼서 네. 객관적인 자료로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그걸 보고 네. 어떻게 보면은 나는 원래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을 주려고 했는데 네. 본인이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쓴 걸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뭐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아니면은 그런 뭔가 뭐 면담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끌어낼 면담을 했어야 되는 거를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면담도 빨리 끝낼 수 있다. 네. 네. 왜냐하면 보통 요즘 처음에 리더가 되신 분들이 사실 요즘에는 리더 포비아 혹은 뭐 면담 포비아처럼 리더가 되는 걸 좀 기피하는 현상들도 많이 있으시고 네네. 또 리더로서 이렇게 면담을 하거나 이런 상황을 좀 어려워하세요. 네네. 근데 오히려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 진단이나 이 진단 결과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는 네네. 이 이야기를 꺼내고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좀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좀 네. 낮출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시나리오 챗봇을 통해서 연습도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시나리오 챗봇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제 팀원들의 결과치가 다 나오잖아요. 네네. 역량별로 결과치가 다 나오는데 네. 그 결과치에 맞춰서 그 팀장님들은 당연히 리더가 자기가 원래 쓰던 방식, 일의 방식으로 일을 지시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팀원이 가지고 있는 일의 선호하는 일의 방식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 방식을 이 챗봇으로 이제 그 결과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팀원에게 업무 지시를 할 때는 앞에 라포를 이렇게 형성을 해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가이드를 주세요. 아니면 이런 유형의 팀원에게는 가이드라인의 리스크 요인을 짚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면 팀원 리더분들이 확실히 면담을 하는 거를 거부가 좀 덜해지고요. 그리고 뭐 팀장님을 면담에 위한 대한- 면담 도우미 뭐 이런 개념인가요? 네, 그래서 면담 면담 도우미여서 저희가 캡 버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팀장님 캡틴을 위한 이제 버디라고 해서 사실 팀장님들이 어렵잖아요. 카톡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뭐 메신저로 보내면 이것도 어렵다 하고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시나리오 챗봇을 통해서 이런 리스크 요인들도 해결을 하는 거가 좀 효과적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보면은 여하튼 뭔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TF 조직에서 네.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맞아요. 팀원들의 역량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빠르게 뭔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팀원의 역량이라든지 하고 싶은 네.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들을 시간이 없잖아요.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고 네. 이걸 또 면담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면은 네. 특히 요새 MZ 우리 네. 젊은 우리 팀장님 맞아요. 되신 분들은 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네, 맞아요. 요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컨설팅 뭐 네. 솔루션 네. 이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MZ 구성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MZ 구성원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시켜야 되는지 또 사실 어렵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보통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주느냐인데 그게 네. 저희 역량 진단으로 좀 빠르게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저희는 팀원들은 어떻게 보면 역량 진단을 네. 받는 거고 네. 진단을 우리가 데이터를 네. 이 받는 이유는 팀장님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 받는 네. 거군요. 팀장님이 쓰이시기에는 그렇게 쓰이고요. 그리고 의외로 팀원분들의 효과 중에 하나가 네네. 한 번 더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팀장이나 회사에게 네. 나의 의견과 내 네. 일에 대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는 효과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물어봐주고 먼저 얘기해줬다는 거에 네. 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컨설팅이라고 하면 네. 대면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굉장히 맞습니다. 많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팀장님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면담 결과 아니 저 진단 결과를 가야 가지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하셔라 뭐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어떻게 보면 다 비대면화 시켰다. 네, 최소화 시키고요. 아. 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컸었죠. 그러면은 우리의 지금 핵심 서비스는 그 두 가지 현재까지는 그 두 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서비스가 구현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네, 저희가 베타 서비스로 지금 현재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실제 10월에 이제 정식으로 런칭을 해서 이제 네. 기업 고객과 그 다음에 B2G에서 다른 기관에서도 문의가 온 고객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 고객들 대상으로 이제 대형의 인원들이 다 가능한지를 네. 이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2022년 어떻게 보면 7월부터 네. 관련된 서비스를 쭉 우리가 준비를 해 왔는데 네. 뭐 그때 마이날자라고 하는 좀 개인 서비스긴 했지만 네. 그러면은 그 동안에는 지금 우리가 피벗을 한 거잖아요. 네. 작년에 피벗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네네. 근데 지금 말했던 우리 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서비스는 올 10월에 이제 드디어 서비스 나온다고 했으면 이제 10월에는 이제 모든 전 고객에게 다 네네. 가능하고요. 네. 네, 그동안에는 어떤 케이스 서비스가 된 겁니까? 그 전에 이제 기존의 고객들, 마이날짜를 이용하셨던 고객들 중에서 B2B로 희망을 하셨던 네네. 고객들로 지금까지 계속 관리가 되어 오고 있었고요. 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기업 고객을 만나면서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데이터들, 이제 네네. 저희는 컨텐츠 데이터가 저희의 가장 그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보안 문제가 있어서 그 내부적인 특허와 특허 출원이나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서비스도 그동안에 하면서 아니 왜냐면 회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네. 보면 좀 전통적인 우리 컨설팅 섞어서 방식으로 네, 네. 블렌디드 방식으로 네, 해왔습니다. 블렌디드 방식으로. 네.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블렌디드 방식.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에서도 뭔가 네. 뭐 코칭도 있고 네. 온라인 엘런톡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그 진단이라는 네, 것도 진단 또 서비스는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하고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어떻게 네, 보면 좀 그렇죠. 진행이 됐고 네, 네. 근데 이걸 앞으로는 좀 네. 10월달 이후에는 좀 전면적으로 네.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네. 저희들이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사람이 투입돼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네. 각 사람마다 이게 네. 퀄리티도 네. 흔히 말하는 균일하지가 않고 맞아요. 네. 이게 확장하는 데 너무 어렵고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려고 네. 해도 사실 관리가 되게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좀 이렇게 비대면 방식으로 네. 하면 좀 빠른 확장이 가능한.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쪽에서도 얘기를 한 게 베트남 직원들이 있는 네. 한국인 대표가 네, 네, 있는 네. 곳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오히려 이 부분을 역으로 이제 하고 싶은 게 왜냐면 베트남의 인재상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와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한국의 대표, 한국의 리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국내에서의
비즈니스 역량을 보통 기본 역량으로 네네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역으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비대면이나 기술적으로 했을 때 네. 오히려 서비스가 조금 더 전파력이 있고 네.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베트남 직원들을 위한 뭐 베트남어가 됐든 영어로 네. 뭐 우리 진단 키트가 나가고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네. 뭔가 자기가 자가 진단을 하면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 환경에 맞게끔 또 내부적으로도 많은 학습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국 관리자라고 하는 분들이 베트남 직원에 대해서 베트남 문화에 대해 좀 더 이해하면서 네. 뭔가 업무를 뭐 준다라든지 네. 어떤 식으로 조직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그냥 대면으로 하기에는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비대면으로 했을 때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가장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스타트 했을 때도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상승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진 것처럼 네네. 앞으로 변화하는 시점에 맞춰서 오히려 이 컨설팅이라는 영역도 오히려 기술이 베이스가 돼서 네. 좀 더 확장 가능성이 있고 더 뎁스 있는 데이터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데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는 겁니까? 그런 데서 그러니까 뭐 지금 네, 아까 네.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을 네, 때 네. 실제 우리의 수익 네.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 모델은 지금 B2C와 B2B가 반반인데요. 네네. 네, 일단 기존에서 B2C로 들어오는 고객들, 특히 이제 자가 진단을 희망하는 고객들이 B2C가 거의 50% 정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자가 진단을 받으셨던 고객에서 B2B로 전환이 되는 고객들이 나머지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돈은 네. 어떻게 받나요? 네, 실제로 뭐 직원당 네. 얼마 이렇게 받는 건가요? 아, 네. 인당으로 받거나 혹은 팀으로 해서 팀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보통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팀에서 왜냐하면 인원이 교체되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리더가 직급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리더 기준의 팀으로 해서 팀당으로 받거나 이제 B2C 같은 경우는 개인 진단, 네. 개인이 원하는 진단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려면은 네. 그럼 그동안에 우리 서비스를 많이 네. 이용을 했나? 네, 네, 뭐 고객사라고 하는 부분이 네. 어떻습니까? 뭐 네. 업체명은 못 밝힐지라도 아, 네. 어떤 고객들이 우리 네.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 정도는 뭐 말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저희 고객은 일단 스타트업 대상으로 해서 네네. 이제 5인에서 10인 미만의 스타트업 조직에서 많이 성공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투자 받고 나서 인적 조직을 이제 확장을 하거나 네. 아니면 재정비를 해야 하는 네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많이 거쳐갔었고요. 네네. 그리고 좀 더 대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모기업이라고 해서 보통 TF 조직이라고 해서 대기업에서 나왔을 때 네네. 들어가는 조직에서는 같이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만약 매출이라고 네. 하는 거를 만약에 밝힌다면 네. 올해는 어느 정도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올해 지금 지금 상반기 만료까지가 저희가 작년이 4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었고 네네. 올해 상반기가 작년 매출인 4천만 원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의 올해 목표는 일단 1억 밸류를 찍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반기 10월에 캡틴 서비스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거 이후에는 이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전통적인 컨설팅 베이스의 네. 일을 했을 네. 거고 그 정도 이제 4천 정도 매출을 했는데 네. 올 하반기까지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 네. 올해는 한 1억 정도의 매출이 기대가 된다. 네. 왜냐하면 진단 서비스가 이제 B2C로 이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B2B나 B2G에서 이제 개인들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나 신입 리더 대상의 그룹으로 전체 진단을 받는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좀 계획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팀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팀원은 지금 컨텐츠 마케팅 팀원이 원래 처음에 초창기부터 함께 했었던 팀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팀원으로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강의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리더분들이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컨텐츠 리더의 대상의 컨텐츠 챗봇이나 시나리오에 대한 모든 에피소드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교육 부분들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팀장님 이렇게 해서 교육개발팀과 그다음에 컨텐츠 마케팅팀 이렇게 두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챗봇이라고 하면 챗봇은 우리가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개발하면서 저희가 기술 자문으로 이제 정보 데이터, 빅데이터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저희 정보 자문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 자문을 받으면서 저희가 커리어 데이터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정보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리더의 의사결정이 이 데이터가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같이 자문을 받으면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또 투자사들이 우려를 하시죠. 네.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네. 이제 챗봇으로 만약에 네. 서비스를 한다. 네. 하지만 요새 뭐 챗봇보다는 AI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에이전틱 서비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네. 데이터가 잘 쌓여 있어야 되고 네. 우리가 뭐 컨설팅하고 그동안에 뭐 모였던 데이터들이 잘 네. 쌓여가지고 이게 기술적으로도 좀 네. 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 이제 사실은 또 네. 투자자분들이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걸 보면 뭐 국내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뭐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해가지고 해외 직원들하고 네. 뭐 맞닥뜨릴 때도 똑같은 문제가 네. 발생한다면 네. 저희의 이런 비대면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네. 좀 뭔가 좀 확장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예, 네. 그러려면은 이제 좀 네. 기술적으로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네.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 이제 외주로 진행을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일시적인 외주가 아니라 예비 창업 때 같이 해 왔었던 외주 네. 업체를 지금까지 계속 같이 쓰고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외주 업체랑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내부 개발자로 이제 오히려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으시면서 네. 저희와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 내부 개발자로 이제 전환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뭐 투자는 지금까지 받은 적은 아직은 없으신 네, 거죠?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 인터뷰가 그래도 네. 뭐 컨설팅에 대해서는 그래도 투자분들이 그렇게 네. 아주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아까 네.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네. 좀 비대면이라고 하는 부분, 사람의 개입이 네. 최소화되고 네. 고객이 늘어난다면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자, 뭐 언제까지 어느 정도를 우리가 투자받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목표 매출을 이야기 드렸었는데 네네. 이제 올해 목표 매출의 목표는 사실 저희의 안정된 고객사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객사에 대한 리스트를 보면 저 이제 내년에 시드 투자를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내년 뭐 한 네. 1분기, 2분기. 네,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네. 하고 하여튼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투자보다는 좀 더 네. 고객 확보에 좀 더 매진하겠다. 네, 우리 증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가 네. 사실은 지금 경기컨텐츠진흥원의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 입주해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언제 입주하셨습니까? 저희가 올해 2월에 입주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그래도 한 6개월 6, 정도. 7개월 지났는데 네. 어땠습니까? 뭐 좀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네,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콘텐츠 진흥원에 들어온 게 저희가 커리어라는 이제 솔루션 서비스이긴 하지만 네네. 안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이 컨텐츠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구현해내거나 풀어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입주 기업들이 풀어내는 방법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판교이다 보니까 네. 저희의 가장 첫 번째 고객사 분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보통 왜 갓생러나 네. 일잘러라고 지칭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고객군 많은 직장인이 있어서 그래서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세미나도 이루어졌었고 실제로 고객사의 미팅을 진행할 때에도 너무나 네. 원활하게 있어서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거의 다 마지막까지 왔는데 네.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네. 우리 벨로너 컨설팅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비 고객 네. 또는 우리의 뭐 예비 투자자 이런 분들께 벨로너 컨설팅이 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필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벨론업 컨설팅은 캡이라는 커리어 역량 진단 솔루션이 이제 자체적으로 특허를 출원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민간 자격증으로 해서 직무 역량 코치라는 민간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진단을 웹에서 구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에 대한 증빙과 그다음에 여기 컨텐츠에 대한 깊이 그리고 이 안에서 저희가 3년간 진행해 오면서 나왔었던 커리어 진단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산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더 넓은 시장과 그다음에 좀 더 많은 확장성을 생각하고 있는 혹시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눠볼 수 있는 게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벨론업 컨설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컨설팅 회사죠. 컨설팅을 주로 하고 계신데 컨설팅 하면은 좀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이게 다 이게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나중에 인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퀄리티가 일정하지 않고 나중에 확장할 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부분 다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근데 아까 많은 부분을 또 특화 이렇게 비대면 기술 베이스로 또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명확한 타겟이 참 명확한 것 같습니다. MZ세대 중에 첫 팀장이 된 분들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을 타겟으로 잡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선하고 그런 분 중에 아마 스타트업에 많았겠죠. 네, 이미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경험이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관심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우리 벨론업 컨설팅 한번 만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실제로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